네, 안녕하십니까. 튜멘토입니다. 튜멘토 022 시간이죠.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타이틀이 매일 꽃 멘토링 매일 아이디어.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저한테 교육받고 있는 튜멘티, 튜티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는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계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관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짜면 됩니다. 관계 중에 제일 좋은 관계는 수직 관계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관계니까 이제 상위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 관계, 그 다음에 하위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 관계, 특히 상위 관계 중에서 저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저한테 멘토링을 받고 있고, 또 제가 지시하는 대로 일을 수행하셔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주제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제 파악을 매일같이 하는 이유는 매일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 파악은 결국 뭐냐면 자기 객관하고 결국 메타인지라고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인 영어 기준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눈다는 얘기도 수천 번, 수만 번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이제 수익이 900만 원 이상이고, 9등급은 수입이 200만 원 미만입니다. 5등급은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고요. 그렇게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주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이제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제가 가르쳐준 정체성이 기억나시죠? 그죠? 제일 먼저 이거 닉을 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를 하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스죠. 스를 되새김질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되고, 제가 원장님들을 합격시키냐 불합격시키냐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닉은 대답을 하지만 스에서 대답을 못하셨고, 스까지도 대답을 한 원장님이 한 두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홍보를 자꾸 문의하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놈의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매일같이 원장님들은 꽃 멘토링을 하나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꽃 멘토링을 하시는 이유는 저하고의 관계를 상위 관계하고 연관짓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관계 중에 원장님한테 돈을 갖고 있는 관계가 뭡니까? 상위 관계가 가장 큰 돈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 관계가 돈을 갖고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 관계가 돈을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상수하 재밌네요. 수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평이라고 하기도 하겠습니다. 상평화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상평화를 부르던 상수화를 부르던 그냥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냥 부르도록 합시다. 뭐가 됐든 상관은 없으니까. 그럼 이제 가장 돈 벌기에 중요한 관계는 저하고의 관계입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거는 돈 버는 것하고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 돈 버는 것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원장님의 등급 수준에서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의 등급 수준에서 파악한 걸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시킨 것을 극단값에 치우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상위 관계 시간을 얼마 투자할 것이며, 돈을 얼마나 투자할 것이며, 에너지는 얼마나 추구할 것인가. 거기다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플러스 1을 하나 더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극단값입니다. 극단값. 그러니까 원장님의 등급 내에서 쓸 수 있는 최대 시간, 원장님의 등급 내에서 쓸 수 있는 최대의 돈, 원장님의 등급 내에서 쓸 수 있는 최대 에너지까지 썼다고 생각할 때 플러스 1,
하나를 더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극단값에 도달합니다. 이거를 명심하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상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하고의 관계입니까? 그죠? 튜 멘토, 저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럼 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냐? 그걸 위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게 꼼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꼼 멘토링은 하루에 한 개를 합니다. 하루에 한 개를 하고 거기에는 적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적는 게 이제 소감을 적는 게 좀 있습니다. 소감 3개를 적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아이디어를 9개 만듭니다. 아이디어 9개는 원장님의 비즈니스하고 관련된 9개를 만들 수도 있고, 홍보하고 관련된 아이디어를 9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9개를 꼭 사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원장님의 두뇌를 훈련하는 겁니다. 두뇌 훈련입니다. 이 두뇌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아이디어는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쓸만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어떤 아이디어라도 그냥 만들어 내십시오.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하실 일이 꽃 멘토링 하나 하시고 소감 3개 적고 아이디어 9개 적으면서 두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일과 중 제일 첫 번째인 상위 관계인 저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키는 건데 이것조차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죠? 돈을 벌겠다고 얘기하고 홍보를 벌겠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버는 아이디어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홍보 아이디어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 말을 1000% 믿고 시키는 대로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그 수직 관계 중에서 이제 상위 관계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리고 원장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출근을 하실 겁니다. 이 출근할 때 원장님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동네 인사를 좀 하면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동네 인사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알려줘야지만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려주지 않으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약한 정도의 콜드 컨택입니다. 약한 수준의 콜드 컨택입니다. 콜드 컨택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죠. 낯선 사람 만나는 거를 많이 즐기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지만 제가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는 콜드 컨택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화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신의 동네부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매일같이. 왜냐면 그 동네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 동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이트클럽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해가 잘 될 테니까. 모든 관계의 기본은 인사에 들어갑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에 성공하는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트클럽 들어가서 부킹을 하기로 마음먹으면은 일단은 계속 인사를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웨이터하고도 인사하고 친근함을 먼저 심어줘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테이블이 있어도 눈빛이 좀만 마주쳐도 인사하고 계속 인사합니다. 계속 인사하다 보면은 그 인사하는 것 자체가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별로 어색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인사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는 짓이 뭐냐면은 탐색을 하셔야겠죠. 탐색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를 부킹할까? 한번 찍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탐색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에 드는 그룹들을 여러 개 정도 서베이 해야 됩니다. 여러 개. 어느 쪽이랑 부킹해서 술을 마시고 놀까? 그걸 좀 여러 개를 좀 봅니다. 살펴야 됩니다. 여러 개를 살펴야 됩니다. 많이 살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인사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웨이터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술을 주문해 준다든가 뭐 같은 거 보내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돈 낭비 중에 돈 낭비입니다. 돈 낭비 중에 돈 낭비입니다. 이때는 바로 침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로 침투를 합니다. 바로 침투를 해야 합니다. 침투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말 걸기지. 응? 바로 가가지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하셔야 되고 말을 좀 잘 하셔야겠죠. 어떤 말이 먹히냐 그건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소개하고 인사해야겠죠. 저 뭐 때문에 여기 놀러 왔어요. 같이 한번 합석할까요? 할 때 이제 눈빛을 보면서 빠른 스피드로 감지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말을 내뱉어야 됩니다. 까였다. 까이면은 뭐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열심히 잘 노세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략은 또 따로 있죠. 중요한 거는 이 말을 계속해 가지고 그 까이는 걸 갖다가 별로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되게 많이 해봐야 됩니다. 거절은 기본값입니다. 거절은 기본값입니다. 상대편이 처음 봤는데 인사를 안 받아준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사를 잘 받아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콜드 컨택을 연습하기 제일 좋은 데가 나이트클럽입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은 그래도 좀 쉬운 게 사람들이 일단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장소입니다.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놀러 오는 그룹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만남을 즐깁니다. 즉 캐주얼 미팅을 즐기는 장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순서대로 콜드 컨택을 하면 다 먹힙니다. 그럼 이걸 마케팅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동네 인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일단 친밀함을 그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보 전단지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왜 안 받습니까? 안 받는 이유 뻔합니다. 인사도 안 한 관계인데 뭔가를 가져가는데 자기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광고 전단지를 줘요. 받겠습니까? 안 받죠. 물론 그것 또한 받게끔 하는 노하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하는 길에 한 30분 정도 동네 인사를 꼭 하십시오. 그럼 자기 건물 있잖아요. 만약에 그대 학원 건물이 6층에 있다 그러면 1층부터 5층 같이 걸어 올라오면서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랑 전부 다 인사하고 올라오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인사가 필수입니다. 인사해가지고 그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야 되고 그대가 누군지를 소개하되 상대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행동만 하셔야 됩니다. 그대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상대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본인 층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두루두루 인사하고 지내야 됩니다. 이건 뭐랑 똑같다? 탐색을 하기 전에 탐색을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이 탐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탐색을 해서 약간의 친밀함이 생기면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말을 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정보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소개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거기서 신규 학생이 발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출근하는 30분 동안을 콜드 컨택의 시간으로 삼고 행동해 보세요. 일단 이거 다음 단계도 있는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얘기하면 실천하기 힘드니까 실천 가능한 것만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